안녕하세요. 데일리 ESG. 오늘은 신년사의 탄소 감축 의지가 구체화됐고요. 탄소세 도입이 현실이 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얘기는 뭐에 관련이 된 거냐면요. 우리 세금에 관련된 겁니다. 세금 얘기하니까 아찔하죠. 저도 탄소세 도입 얘기 듣고 이게 또 물가가 뭐 얼마나 오르려나 이런 생각을 좀 했는데요. 쉽게 말해서 우리가 사는 제품 있잖아요. A 제품이 있어요. 근데 얘가 탄소를 엄청 많이 배출하는 제품이에요. 쉽게 말해서 플라스틱 같은 것도 공정을 할 때 탄소 배출을 꽤 하거든요. 그럼 이거 살 때 텍스가 더 붙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알게 모르게 VAT 내고 있잖아요. 제품을 살 때 여기에 이제 탄소도 들어간다는 거예요. 탄소 배출량이 많은 제품에 이 텍스를 붙이겠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게 좀 가시화된 게요. 어제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사를 했거든요. 혹시 아세요? 신년사에서 뭐 부동산에 대해서도 송구하다라고 처음으로 죄송하다라는 얘기도 했는데 방점은 좀 제가 볼 때는 여기 좀 찍혀 있었던 것 같아요. 탄소 중립 경제 체제로 가기 위해서 정말 올해부터는 액션 플랜을 실행하겠다라는 메시지로 좀 들렸습니다. 코로나 극복에 대해서도 얘기를 많이 했잖아요. 이 코로나 극복을 하면서 환경으로 우리나라 전체의 경제 구조가 바뀔 수 있도록 시동을 건다라는 예고편처럼 좀 들렸어요. 어떤 내용인지 좀 같이 살펴볼게요. 11일 에너지 산업을 비롯한 사회 전 분야에서 2050 탄소 중립 추진 계획을 구체화할 것이라면서 정부는 수소 경제와 저탄소 산업 생태계 육성에 더욱 속도를 내고 세계 시장을 선점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신년사를 통해서 얘기를 했는데요. 기후변화 협약 이행 원년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우리 국민들은 자신이 좀 불편해도 자연과 더불어 살아나겠다는 강한 의지를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핵심은 이겁니다. 2050년까지 탄소 배출량을 제로로 만들기 위해서인데요. 일단 전력 공급 체계를 신재생 에너지 중심으로 전환하는 데 더 가속화를 하고 수소 경제를 조기에 활성화하는 등 경제 구조의 저탄소화를 추진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제가 옛날 데일리 ESG에서 소개를 해드렸었는데 2050 탄소중립위원회라는 걸 대통령 직속에 설치를 했어요.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 전담 차관을 신설해 해당 작업을 뒷받침할 계획입니다. 특히 이제 구체화의 방점이 찍혔는데요. 지금까지 전략을 발표를 하긴 했지만 아무런 연구가 사실 된 게 거의 없어요. 어떤 업종에서 탄소 배출량이 얼마나 배출이 됐고 이거를 얼마나 줄여야지 우리가 전체적으로 다 줄일 수 있는지 이런 게 하나도 안 잡혔단 말이에요. 그런 탄소 중립 시나리오를 마련할 계획이고요. 온실가스 종합정보센터 등 국책 연구기관을 중심으로 부문별 감축량을 분석, 복수의 시나리오를 만든다는 계획입니다. 그리고 하반기에는 추진 가능 전략을 마련합니다. 복수의 시나리오 중 가능성이 가장 높은 것을 반영해서 에너지와 산업, 수송 등 분야별 전략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법령 같은 것도 하고 R&D 같은 것도 좀 속도를 붙일 거다라는 얘기입니다. 차세대 먹거리로는 수소와 같은 저탄소 산업 육성을 통해서 새 먹거리를 만들겠다라고 밝혔습니다. 탄소 중립의 핵심 연료인 그린 수소 비중을 2050년 80% 이상으로 높이고요. 2차 전지와 저전력 반도체, 바이오 등 저탄소 신산업을 육성할 계획입니다. 태양전지와 초대형 풍력 터빈, 해상 풍력을 지금 막 실시하고 있죠. 그리고 건물 일체형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산업 생태계를 강화한다라는 겁니다. 정말 디지털과 이 환경 두 축으로 나아가겠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되면 우리 생활이 얼마나 바뀔까? 일단 가시적인 변화는 탄소세입니다. 탄소세. 이걸 왜 들고 왔냐면요. 탄소세에 대해서 생각보다 꽤 구체적으로 논의가 됐더라고요. 벌써 이제 기획재정부하고 환경부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산업계 의견을 좀 물어봤나봐요. 이런 얘기가 지금 스멀스멀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올해 안에 좀 도입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탄소세 같은 경우에는요. 지금 EU에서도 실시를 하고 있고 캐나다에서도 실시하고 있고 노르웨이에서도 실시를 하고 있어요. 실시하고 있는 국가가 많은데 이게 왜 그게 있냐. 텍스가 붙잖아요. 환경 텍스가 이렇게 붙으면 인식이 높아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감축의 필요성이 피부로 와닿겠다라는 계산인 거죠. 실제로 이 탄소세가 굉장히 인식을 높이는 데 있어서의 도움을 많이 준다는 연구 결과도 있었어요. 근데 문제는 이 배출권 거래제 참여 기업입니다. 지금 실질적으로 탄소 배출에 돈을 받고 있는 섹터는 배출권 거래제 참여 기업이에요. 여기에서 의견을 물어봤나 봐요. 내용을 좀 살펴볼게요. 탄소세 도입을 검토 중이고요. 하지만 이미 배출권 거래제에 참여한 기업은 이중과세 우려가 있어서 탄소세를 환급해줄 계획입니다. 하지만 산업계는 환급이 아닌 면제 또는 선택권을 부여해줄 것을 요구를 했습니다. 환경세의 일종인 탄소세는요. 석유, 석탄 등 각종 화석연료 사용량에 따라서 부과하는 친환경 세금입니다. 탄소 사용 억제가 목적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국제통화기구 IMF는 탈탄소로 전환하기 위해 주요 정책으로 탄소세 부과를 권고한 바도 있고요. 탄소 중립을 선도하는 유럽연합은 2023년 탄소세 부과를 예고를 했습니다. 2009년부터 얘기가
얘기가 나왔었는데 이거를 곧 부과를 하겠다라는 거죠. 정말 원년이긴 원년인가 봐요. 다만 배출권 거래제를 통해 이미 탄소세에 준하는 비용을 부담하고 있는 기업에게는 환급을 해줄 예정인데요. 추가로 탄소세를 부과하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가 않다. 그리고 탄소세를 부과해도 환급을 해주는 게 합당할 것으로 본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중과세 위험이 있다는 거죠. 또 다른 정부 관계자도 이 탄소 배출 비용을 부담하지 않고 있는 대상에 대해 신호를 주는 방향으로 설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면서, 왜냐하면 지금 업종을 되게 세세하게 나눠놨어요. 이 업종 중에서도 얘는 탄소 배출권을 돈 주고 사야 하는데 얘는 아닌 업종이 있거든요. 최근에 이제 바뀐 게 수송 분야예요. 수송 분야. 원래는 돈 안 줘도 됐는데 최근에 이제 수송 분야에서도 돈을 주고 탄소 배출에 초과하는 분에 따라서 배출권을 사야 되거든요. 근데 뭐 속하지 않은 곳에 탄소세를 매기겠다라는 얘기죠. 이미 지금 이렇게 내고 있는 업종의 경우 이중과세 우려가 있으니까요. 그리고 이게 탄소세라고 하지만 환경에너지세 기존 내고 있는 명칭을 변경하는 등 국민 수용 가능성을 고려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얘기했습니다. 산업계는 당연하다는 입장인데요. 그러면서 일단 부과한 뒤에 환급 조치하는 것도 어렵다. 면제 아니면은 배출권 거래제하고 탄소세 중에 선택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만들어달라라고 얘기를 했어요. 왜냐하면 미리 텍스를 거두면요. 수십 수백억 원을 우리가 내야 되고 언제 환급해주냐. 이거 재무상으로 굉장히 어렵다라는 얘기인 거죠. 비합리적이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탄소세와 배출권 거래제 두 제도를 병행 운영해야 한다면 선택권을 달라라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정부는 일단 탄소세는 매긴다라는 방침입니다. 규모가 큰 곳이 대거 이탈해서 탄소세를 선택하면요. 배출권 거래제 시장 자체가 붕괴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배출권 거래제에서 활발하게 금액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거는 큰 업체가 그만큼 탄소를 많이 배출하기 때문이에요. 근데 텍스는 일정하잖아요. 기업에서는 사실 탄소세 부담하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어요. 금액에 따라서. 근데 이 탄소 배출권은 변동성이 있단 말이죠. 오르락내리락 거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재무제표에 반영하기가 굉장히 지금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 선택하게 해달라라고 하면 당연히 큰 기업들은 이 안정성을 위해서 텍스를 선택할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근데 그러면 이거 배출권 거래제가 무너진다라는 얘기인 거고요. 한편 홍남기 재정부 장관은요. 2050 탄소 중립 추진 전략 발표 과정에서 탄소세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지난달에 어떤 회의에서 탄소세 도입을 굉장히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기재부하고 환경부 등 관계부처는 조만간 TF를 꾸려서 탄소세에 대해서 협의할 예정인데, 사실 탄소세를 부과하려면 법령 개정도 돼야 되고 제도에 대해서 공청회도 또 열어야 되고 이 제도 설계를 하는 단계인 것 같아요. 근데 문재인 대통령이 올해 안에 이 탄소 중립 전략을 구체화하겠다고 밝혔잖아요. 그래서 더욱 탄력이 붙지 않을까라고 생각됩니다. 이거 나도 모르게 환경세를 부담하고 있는데, 문제는 탄소세를 부담하는 건 좋지만 이게 또 소비자들, 우리 일반 국민들에게 부담으로 전가되지 않을까라는 걱정이 좀 있는데요. 왜냐하면 탄소세가 부과되면 당연히 금액이 오를 수밖에 없잖아요. 이거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탄소 배출을 저감하기 위해서는 사실 개인보다는 기업의 노력이 상당 부분을 차지를 합니다. 기업들은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탄소세냐 배출권 거래제냐 선택하게 해달라. 우리 둘 다는 과세 때문에 미치겠다, 못하겠다 이런 입장이잖아요. 자연스럽게 배출권의 가격이 높아지던지 아니면 탄소세가 부과되던지 간에 이 상품에 대해서 가격이 오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소비자, 개인이 부담을 하게 되는 구조가 생기지도 않을까라는 우려가 살짝 되기도 합니다. 정책 과정에서 설계가 사실 좀 중요하잖아요. 한번 탄소세가 딱 부과돼 버리면 그 이전으로 돌아가기 좀 어렵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가격을 낮추겠어요? 그렇진 않을 텐데, 이게 이제 국민에게 부담을 시킬 건지 방향을 잘 잡아야 돼요. 국민과 기업, 이 사회 정반이 다 부담을 지는 방향으로 갈 건지, 아니면은 지금 주범인 기업들은 탄소 배출에 대해서 신경 쓰지 않으면서 수익을 걷어왔잖아요. 근데 이거를 이제 기업에게 부담을 시킬지 정부가 선택해야 되는 기로에 놓인 거죠. 어떤 방향으로 갈지 선택하지 않으면 돌리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사실 이게 일방적으로 시행이 돼버리면 모르는 채 정책의 흐름에 이렇게 끌려갈 수밖에 없잖아요. 왜 저번에 소개되었던 전기요금에도 환경세를 좀 더 부감하겠다는 한국전력의 발표도 있었고, 하나하나씩 국민들이 저탄소 사회로의 변혁에서 부담을 하고 있는 게 늘어나고 있다라는 신호탄이 아닌가. 우려스럽긴 하지만 어떻게 될까요? 2050까지 줄이기 사실 좀 힘든데 아마 도입할 것 같은데 기업들의 반발을 어떻게 컨트롤을 할지 두고 봐야 할 상황입니다. 감사합니다.